영국 방송 EPL 레전드 해설 손흥민 빌라전 크로스 도움 극찬한 이유, 현지 중계 실시간 반응 분석. 손흥민, 32 토트넘 호스퍼, 이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역사를 썼다. 어느새 통산 도움 18위까지 치고 올라왔다. 손흥민은 3일, 한국 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에서 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10라운드 아스톤 빌라전에 선발 출전했다. 왼쪽 공격수로 나선 손흥민은 팀 승리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 토트넘은 전반 32분 모건 로저스의 선제 실점을 허용했다. 후반 4분 손흥민은 날카로운 왼발 크로스로 브레넌 존슨, 23위 동점골을 도왔다. 손흥민이 왼발로 강하게 감아찬 공은 빌라 수비진을 절묘하게 지나친 뒤 존슨에게 연결됐다. 사실상 손흥민이 득점을 완성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올 시즌 3호이자 손흥민의 프리미어리그 통산 65번째 어시스트다. 빌라전 도움으로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역대 도움 18위로 올라섰다. 17위 데런 앤더튼, 68회와 3개 차이다. 앙제 포스테코글루, 59, 감독은 손흥민을 3경기 만에 선발로 내세웠다. 지난달 19일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전 복귀골을 신고한 손흥민은 다음 경기에 결장했다. 허벅지 부상으로 휴식을 취한 손흥민은 빌라전 스타팅에 포함돼 토트넘의 공격을 이끌었다. 후반 초반 도움을 기록한 손흥민은 불과 7분 뒤 교체됐다. 황당한 표정을 지은 손흥민은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포옹한 뒤 벤치로 들어갔다. 자리에 앉은 상황에서도 손흥민은 답답한 얼굴을 보이기도 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기 후 BBC를 통해 손흥민의 교체는 예정된 것이었다. 55분만 뛰게 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손흥민이 교체된 뒤 토트넘은 3골을 더 터뜨리며 경기를 완전히 뒤집었다. 도미닉 솔랑케, 27위 골 결정력에 물이 올랐다. 솔랑케는 후반 30분 데얀 클루셉스키, 24위 스루 패스를 받아 칩슛으로 득점을 기록했다. 34분에는 히샬리송, 26위 크로스를 강하게 차넣으며 멀티골을 완성했다. 후반 추가 시간에도 토트넘의 맹공은 이어졌다. 제임스 매디슨, 27위 네 번째 골까지 장렬하며 3골차 대승을 거뒀다. 토트넘은 이날 결과로 10경기 5승 1무 4패 승점 16을 기록하며 7위로 뛰어올랐다. 다음 경기 승리 시 5위권 진입도 노려볼 만하다. 2. 속보, 0독점, 토트넘. 손흥민 1년 연장 옵션 발동 예정. 선에게 통보만 남아. 영국 텔레그래프는 4일 한국 시간 단독 보도다. 토트넘은 손흥민과의 계약 1년 연장 옵션 발동을 결정했다. 이제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10년 이상 머물게 됐다 라고 보도했다. 이어서 매체는 토트넘은 1년 연장 옵션 권한이 있다. 토트넘은 이제 손흥민에게 옵션을 발동했다는 사실만 알리면 된다. 그럴 의도도 있다 라며 이미 연장 옵션 발동 결정은 끝났다고 덧붙였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이 끝나면 토트넘과 계약이 만료된다. 하지만 아직 토트넘의 공식 발표나 토트넘과 손흥민이 협상에 돌입했다는 소식은 없던 상황. 지난달에는 협상이 없었다는 손흥민의 발언까지 있었다. 손흥민은 지난달, 우린 아직 아무 대화도 하지 않았다. 나로서는 명확하다. 이번 시즌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나이에는 모든 순간이 목표다. 특히 이번 시즌 우리는 많은 대회를 나가야 하고 더 많은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낀다. 이번 시즌에 완전히 집중하고 있고 모든 클럽이 받고 싶은 우승을 하고 싶다.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나는 이 클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것이다. 10년 동안 이미 그래왔다 라고 말했었다. 그러자 손흥민의 미래가 불확실하다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페네르바체 등 수많은 이적설이 나왔었다. 최근에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바르셀로나 이적설까지 있었다. 하지만 텔레그래프의 보도대로 토트넘은 1년 더 손흥민과 함께할 예정이다. 토트넘의 1년 연장 옵션 발동은 어느 정도 예상됐었다. 토트넘이 손흥민을 이대로 놔줄 리가 없다. 손흥민은 1992년생 적지 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토트넘의 핵심이다.
지난 시즌 주장 완장을 차고 그라운드 안팎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기도 했고, 동시에 리그 17골 10도움으로 팀 내 최다 득점 도움을 기록하기도 했다. 영국 풋볼 런던 소속 토트넘 전담 알라스데어 골드 기자는 지난 10월 토트넘에는 2026년까지 손흥민의 계약을 연장할 옵션이 있다. 이는 아직 일을 처리할 시간이 좀 더 남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토트넘이 손흥민을 남기기를 원한다고 확신한다. 손흥민은 토트넘의 매우 중요한 존재다. 또한 손흥민도 토트넘에서 전설이라고 불리고 싶어한다. 토트넘에 남아 우승해서 말이다. 라며 토트넘의 1년 연장 옵션 발동을 예측한 바 있다. 텔레그래프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제 손흥민은 다음 시즌까지 토트넘에서 뛰게 된다. 2015에서 16시즌 토트넘 입성 이후 10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토트넘에 헌신하게 될 예정이다. 손흥민은 2015에서 16시즌 토트넘에 입단한 뒤로 레전드의 길을 걸었다. 데뷔 시즌에는 리그 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부진했으나 2년차부터 완전히 달라졌다. 곧바로 리그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했고, 지난 시즌까지 8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했다. 또한 2021-22 시즌에는 리그 23골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의 영예를 안았고, 가장 멋진 골에 수여되는 푸스카스상을 받기도 했다. 토트넘 역사에도 발자취를 남겼다. 손흥민은 토트넘 통산 400경기를 뛰었고, 득점과 도움에서도 역사를 썼다. 토트넘 통산 득점 랭킹 4위, 165골, 다. 프리미어리그로 한정하면 123골로 해리 케인, 213골, 에 이어 2위다. 도움 부문에서는 프리미어리그 통산 65도움으로 크리스티안 에릭센과 함께 공동 1위다. 도움 1위는 따놓은 당상이라고 봐도 된다. 3. 음바페 영입. 후회하고 있어요. 바람 잘 날 없는 레알 마드리드. 10년 만에 최악 기록 또 썼다. 카타르 매체 비인 스포츠는 2일 현지 시간 음바페의 부정적 기록을 둘러싼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라리가 대표 영입 선수 중 한 명인 음바페는 어려운 라리가 여정을 시작했고 수많은 비판에 직면했다. 팬들은 그의 최근 영향력에 걱정을 표하고 있다면서 특히 0에서 4로 패한 바르셀로나와 엘클라시코에서 문제점이 부각됐다. 음바페는 해당 경기 총 8회의 오프사이드 판정을 받았다. 레알 마드리드 전체 기록이 12회임을 감안하면 놀라운 통계라고 밝혔다. 덧붙여 오프사이드 문제는 음바페를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요인이다. 그는 올 시즌이 개막한 이래 17번이나 오프사이드에 걸렸고 유럽 5대 리그를 통틀어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는 2013-14 시즌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시즌 첫 10경기에 기록한 22회 다음가는 수치라며 레알 마드리드 팬을 비롯한 분석가들은 음바페가 위치 선정과 침투, 타이밍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의 실수는 팀의 공격 리듬과 연속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지난 시즌 유럽을 제패한 레알 마드리드는 올여름 갈락티코 3기 구성에 방점을 찍었다. 작년 여름 주드 벨링엄을 영입한 데 이어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선수인 음바페를 수혈했다. 파리 생제르맹 통산 308경기 256골 108도움을 뽑아낸 걸출한 자원의 합류로 큰 기대를 받았지만 왠지 모르게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모양새다. 아탈란타 BC와 2024-25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슈퍼컵에서 첫 선을 보인 음바페는 데뷔골을 폭발하며 첫 단추를 잘 꿰었지만 이후 기복 있는 플레이로 비판을 받았다. 함께 3톱을 구성하는 비니시우스 주니오르, 호드리구와 동선 정리가 잘 이뤄지지 않는 것이 대표적인 문제점이며 지난 시즌에 비해 후방 배치된 벨링엄과 공존 방법을 찾는 것도 급선무다. 여론은 엘클라시코 패배로 더욱 험악해졌다. 음바페는 한 경기에만 8회의 오프사이드를 기록하며 흐름을 끊었고 결국 0에서 4대패에 적지 않은 지분을 차지했다. 프로 커리어 첫 해외 무대 도전인 만큼 적응기가 필요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나 이대로라면 쏟아지는 문매를 피해가지 못할 공산이 커 보인다. 4. 프랑스 국대 감독은 미치지 않았다.
이강인 펄스9 기용 루이스 엘리케 공개 저격. 프랑스 매체 르십스포르트는 3일 루이스 엘리케 감독의 PSG에는 큰 내부 문제가 있다. 무하니에 대한 대우는 클럽의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무하니를 고려하지도 않고 이강인을 주저없이 펄스9으로 내세우는 루이스 엘리케 감독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루이스 엘리케 감독이 무하니를 대하는 태도는 수수께끼다. 프랑스 대표팀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무하니는 팀 내 입지가 줄어들고 있다. 전형적인 공격수가 아닌 이강인도 무하니를 앞서고 있다. PSG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프랑스 매체 RMC 스포츠의 해설가 지미 브라운은 무하니가 공격수로 하무스보다 낮은 순위라는 것은 논리적이다. 아센시오가 무하니보다 선호되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PSG는 9번 포지션과 전혀 관계없는 이강인을 기용하고 있다. 아스날전은 최악이었다. 덴벨레는 아스날전에 출전할 수 없었고 무하니는 오른쪽 측면에서도 활약할 수 있는 선수다. 하지만 PSG는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두에를 배치했다. PSG는 무하니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다는 뜻을 나타냈다. 특히 프랑스 대표팀의 데샹 감독은 미치지 않았다며 무하니가 프랑스 대표팀에서 꾸준한 활약을 펼치고 있는 것을 언급했다. 지난 시즌 PSG에 합류한 무하니는 올 시즌 PSG에서 선발 출전 기회를 얻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음바페의 이적과 하무스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무하니는 루이스 엘리케 감독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PSG에서 부진한 무하니는 올해 프랑스 대표팀에서 A매치 12경기에 출전해 6골을 터뜨리는 맹활약을 펼치고 있다. 유로 2024 스페인전에선 선제골을 터뜨렸고 지난달 열린 벨기에와의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네이션스리그 경기에선 멀티골을 기록해 프랑스의 2에서 1승리를 이끌며 골감각을 과시했다. PSG는 2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24에서 25시즌 프랑스 리그 1 11라운드에서 랑스의 1에서 0으로 이겼다. 이강인은 이날 경기에서 후반 16분 덴벨레 대신 교체 출전해 30분가량 활약하며 팀 승리를 함께했다. PSG는 올 시즌 프랑스 리그 1에서 무패와 함께 8승 2무, 승점 26점, 위 성적으로 리그 선두를 이어가고 있다. PSG의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경기 후 선수 구성에 따라 전술을 조정하는 것이 나의 역할이다. 우리에게 메시나 음바페가 있었다면 달라졌을 것이다. 공격진에 가장 좋은 선수들을 배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 시즌은 지난 시즌보다 득점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난 시즌보다 낫다고 생각한다. 는 뜻을 나타냈다.